예, 뉴스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보시죠. 지속되는 고용 한파, 정부 대책 효과는? 예. 오늘 이 문제를 우리 박민호 기자와 그리고 정책부의 이진성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박 기자, 네. 이 취업 문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계도 너무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또 혼란한 부분도 많고 네. 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의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요즘에 수출이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상황에 또 실업률도 뭐 사상 최악 수준이다 이런 소식까지 겹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참사 수준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을 이제 날씨에 비교한다면은 좀 어둡고 비가 내린 좀 축축한 상황이다. 이렇게 장마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실업자 수 통계를 내보니까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122만 명. 이렇게 잡혔고 작년 1월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맘때쯤과 비교해 본다면 2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이제 4.5%로 조사가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단기적인 그런 분들까지 합친다면은 훨씬 더 넘는 거죠. 근데 이게 2009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었죠. 베어스턴트 사태 이후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었는데 1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만 하면 다시 후퇴하고 해가지고 결국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률 8.9%고요. 취업자 수가 1월 한 달에는 19,000명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 정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30만 명씩 정도는 그래도 고용이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그나마 일자리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건설업 이런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버팀목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통계청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조치를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표가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의 오류 때문인 건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관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노동력이 점차 필요가 없어지는 뭐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무르익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시장 경제가 지금 뭔가 오류가 있어서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업 문제는 이 청년 문제도 있지만 또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고령자들의 또 일자리도 같이 맞물려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네네. 지금 뭐 현장에 나가 있죠, 세종에. 네네. 매년 일자리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도대체 취업률은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에 일자리 예산으로만 한 50조 원 정도, 54조 원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쏟아부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흔히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류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 연구기관 등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면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제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뭐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도소매 음식점업인데 취업자 증감을 보면 1월에만 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살펴보면 급격한 최저임금이 예고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취약계층의 그런 일자리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기자로서 보기에 지금 발표라든지 얘기는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직접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직접 현장을 보면은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한 일부분입니다. 이게 전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일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인상을 이제 최저임금을 1만 원을 공약을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흘러 들어오자 정부가 사실상 이 그 경제 전문가들의 말들을 그런 의견들을 좀 묵살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경제 부양책이 좀 약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그 이슈만을 따라가면서 그것만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일자리가 많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자리의 질이 어떤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고용의 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전체 시장을 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기에는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통계청 자료도 보셨다시피 날라간 일자리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점업만 봐도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부가 사실 이제 포용적 성장 그리고 소득적 성장의 어떤 그 원칙이죠. 네. 하지만 그 피해를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책, 뭐 물론 그 경제 상황과도 맞물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이 서민들에게 또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로 취약계층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보시면 1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사용직 근로자 증가수를 보면 이게 정부가 이제 일자리의 질을 늘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 작년 1월 48만 5천 명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보다 좀 넘지만 되게 많이 그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가율이. 근데 그 수치는 어떻게 뭐 맞는 겁니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 수는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용 근로자 수는 이제 작년에도 매달 30만 명씩 꾸준히 증가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또 10%대로 오르면서 올해 이제 20만 명대로 추락하자 이제는 그 하향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 아까 날라간 일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네. 맞아 지금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아까 6만여 명 정도 네.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표현이 통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취업자 증가수가 1만 9천 명인데 1만 9천 명이라는 거는 거의 9년 만에 그 최악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그 경제사정으로 한꺼번에 증발된 일자리를 날라간 일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증가하는 경제 성장률처럼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네. 그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 평균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라갔다라고 이제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몇 개 질문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직업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가 좀 많이 소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특히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큰 게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좀 기사를 봤는데 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관련된 정책 부분에서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호주 중앙 은행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고용 구조상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특히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아서 왜냐하면 비정규직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계층에서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든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제조업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그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부는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로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학계 그런 쪽의 의견을 많이 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교수 전문가들마다 또 보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그런 그 색깔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많게는 뭐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의 뭐 20명을 동시에 통한다라던가 네.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관적입니다. 네, 일단 비관적이고요.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미 최저임금이 연이은 인상으로 네. 이미 현장에서는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별화된 이를 보완할 예. 정말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부는 뭐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고 뭐 서비스업은 뭐 서비스업과 뭐 4대 유망 서비스 산업 등을 이제 중심으로 획기적 지원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가 없다. 네네네.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앞으로 내용이고. 추진하겠다.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왜 이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나왔을 때 이 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날 땜질식 처방을 내리고 사실 어제 그 부총리도 그 고용 동향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그날 이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기조가 있으면 좋은데 네. 믿고 기다려 달라라는 이유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서야 다시 땜질 내놓는 이미 한번 금이 간 건물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실무가들, 그러니까는 그 세종시가 될 수도 있겠고 정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실무 공무원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죠. 네, 저 자주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분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이 좀 됐었는데요.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무원 그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서 모든 뭐 ERTC 뭐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라든가 이게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시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추진해 본 적이 없던 정책들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 그렇죠. 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정책을 짜다 보면 일단은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기 때문에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부총리나 장관은 그 기조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네. 그게 당연한 사실은 순리인데 이제 그 안에서 정책을 짜다 보니 실책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 기사를 하나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고용 참사 관련해 가지고 보통 최저임금 관련돼서 정책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오늘 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멘트를 했나 보면은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 분들하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상가 임대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맹점 수수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소상공인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배경을 좀 본다면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정책이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멘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오히려 최저임금이 부메랑이 되어서 또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이런 정책적인 약간 오류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고용 동향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정책이 실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용의 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 이진성 기자는 집이 어디입니까? 저도 세종에 거주하고 세종인가요? 있습니다. 네. 원래 어디서 살았죠? 원래는 경기도 안양에. 안양에서. 네. 그럼 안양에서 세종으로 내려간 거네요? 네네네네. 세종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그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네. 어떻습니까? 고용의 질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본인을 생각할 때.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세종시의 많은 음식점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 세종의 높은 임대료. 아, 임대료 일단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세종시에 가면은 거의 블럭마다 상가들이 하나씩 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상가들을 이용할 만한 인구 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꾸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지적은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세종시를 다녀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고는 있는데 올라갈 기미는 없습니까? 이 취업률, 취업률. 일자리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실은 많이 이제 취업자가 다른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 1월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이 넘었습니다. 네. 원래 1월에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20만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10만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부터는 숫자로만 보자면 네.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으나 네.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너무 공공 부분만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산하지 않으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용 여건이 이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관련해서 좀 이제 표를 하나 좀 준비했어요. 이제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이제 고용 참사를 일단 인정하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중심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추경도 했고 뭐 공무원도 계속 증원하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데 우리 나라가 좀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좀 거지 경제학이라 해가지고 뭐 케인즈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땅만 파도 유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돌아서 경기가 부양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그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최소한 일본 정도는 돼야 1억 명 이상은 돼야 이제 최저임금 정책을 썼을 때 돈이 돈다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 카드를 다 썼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규모를 이제 2,000명 정도 이렇게 더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뭐 100% 정년이 보장된 또 그런 공무원도 아니고 단기나 뭐 무기한으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 인턴 형식으로 이렇게 뽑는데 그게 또 이제 취업률로 잡히긴 잡히니까 단기적인 고용 효과는 있겠지만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기존에 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좀 돈을 좀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세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부지를 지금 선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지역에서 어떤 곳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신공장 부지를 설정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빨리 발표를 해서 빨리 공장을 짓고 사람들 좀 많이 빨리 뽑게 좀 하겠다 이렇게 민간 부분에 이제 불을 지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그렇게 막 수십만 명까지 고용은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좀 살려면은 고용이 일단 우선 돼야 되고 거기 이제 불쏘시개처럼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민간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답은 알고 있지만은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군요. 네. 이건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만 취업률이라든지 일자리 통계를 낼 때 군인들 군대 가는 것도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취업률에 네네네. 군인들이 포함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나요? 네네네. 왜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취업자 수 증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그 가구 조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제 되게 저도 자세하게는 이제 잘 모르는데 네. 되게 좀 군인들 왜냐면 취업자라는 게 일단은 그 한 달 동안에 얼마큼의 경제 기간 활동을 동안 해야 일을 되고. 경제 활동을 하면
급여를 또 이제 받아야 취업자로 되고, 소비를 받아들이는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은 제가 통계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삼겹살 식당을 하잖아요. 네. 아들이 이제 직장이 없는데 만약에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나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무직자인데 어떤 뭐 아르바이트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도와서 그거를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은 그게 다 취업률 잡혀서 실제로 지금 실업자라든지 실업률은 사실 더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잡히지 않는 통계에 관련된 그 실업자 수까지 다 합치니까 13%까지 나온다라고 되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다 실업자인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적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삼겹살 알바 이거는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경제학 저서의 책에 보면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제 원론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또 뭐 주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또 과외라든지 이렇게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간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보험 같은 게 다 이제 일용직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그게 통계가 잡혀야지 취업자 잡히는 부분도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용돈은 아마 취업자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지수 근로명세서를 떼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이 고용 문제, 일자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